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다들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난리일까? 주변을 둘러봐도 뉴스 기사를 봐도 다들 금융 문맹이니 금융 이해력 부족이니 하는 이야기들 뿐이죠.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더욱 금융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중요한 부분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 우리 모두가 금융 지식에 목마른 진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4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해요. 특히 20대와 70대, 그리고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분들 사이에서 금융 이해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숫자가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금융교육의 부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금융에 대해 얼마나 배웠나요? 용돈관리법, 저축하는 법, 투자하는 법. 이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금융은 항상 뒷전이었죠. 물론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성인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도 아직은 미흡한 게 현실이고요. 정부 정책도 주로 규제나 대출, 세금 같은 이슈에 집중되어 있지. 정작 우리 같은 금융 소비자의 이해력 부족을 해소해줄 만한 실질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들, 복잡한 용어와 알쏭달쏭한 설명들 앞에서 한숨만 쉬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어릴 때부터 탄탄한 금융 기초를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특정 계층의 금융 이해력 취약성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바로 20대인데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의 금융 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재무 상황을 점검하거나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는데 취약하고 심지어 디지털 금융 이해도마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런 상황은 불법 사금융 피해나 D2 같은 위험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20대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래 친구들의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금융지식 없이 무작정 뛰어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층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은행 앱 하나 깔고 송금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죠. 또 저소득층은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도 낮아서 금융 이해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 구매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 가치가 변동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지는 가정이 많아지겠죠. 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불안감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우리의 합리적인 금융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학교에서의 조기 금융교육도 강화해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는 만큼 디지털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도 필수적이죠.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문해력 증진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과 교육, 컨설팅을 제공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이 점차 향상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노력이에요.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은 디지털 혁신, 규제 변화, 글로벌 경제 상황 변동 등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변화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대 자본이 흉내낼 수 없는 장기 투자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거죠. 마치 단단한 갓바를 입는 것처럼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처럼 우리의 자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장기 투자의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루틴을 지키면서 꾸준히 전진합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며 루틴을 만드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합니다. 공부, 운동, 독서 다 지겹지만 이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정상에 설 수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도 나만의 루틴과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금융 지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씨앗들이 언젠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 여정의 동료로서 계속해서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항상 리스펙합니다.